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비용의학과 오승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방광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적절한 방광관리는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없으면 투석을 해야 하고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방광 관리를 잘못해서 신장 손상까지 이르는 환자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해마다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분들이 이전에 방광 관리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갖고 계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마다 방광 관리의 개념과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정상적인 신장과 방광 사진을 비교해서 신장으로 역류가 발생해서 손상된 신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 사진은 정상적인 신장과 방광 사진입니다. 척추 양쪽 옆에 꽃 모양 그림이 바로 신장에서 소변이 흘러내려오는 통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꽃 모양 그림 주위로 둥근 외곽선 모양의 신장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장에서 아래 방광으로 소변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방광은 아주 부드러운 윤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는 방광 모양이 매우 불규칙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신장이 매우 늘어나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신증이라고 합니다. 수신증이 발생된 신장은 신장 기능이 매우 손상된 상태가 됩니다. 신장이 원래부터 늘어나 있는 것은 아니고 방광 관리가 잘 되지 않고 방광 내에 압력이 상승해서 바로 콩팥 쪽으로 역류가 된 것입니다. 소변은 신장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방광은 소변이 계속 차게 되는데 배출을 잘 시켜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방광 안에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척수 환자분들께서 평소에 배에 힘을 주거나 배를 눌러서 소변을 보시게 되면 방광 내에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압력이 높으니 어떤 식으로든 압력은 해소되어야 하는데요. 요도로 적절하게 소변을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 콩팥 쪽으로 결국은 역류가 되기 때문에 신장이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척추 손상 환자에서 왜 신장이 손상되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에 미국의 에드워드 맥과이어 교수가 방광 내의 압력이 높아질 때 결국 신장 손상이 온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맥과이어 교수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척추 손상 환자들이 신장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었고 현재 수술이나 자가도뇨로 소변을 배출하는 치료법이 옳다는 이론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에드워드 맥과이어 교수는 미국 미시간에서 태어나서 젊을 때 월남전에서 전쟁 중에 발생한 수많은 척추 손상 군인들을 치료한 군의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스승이기도 합니다. 맥과이어 교수가 미시간 대학병원에 자리 잡기 전에 예일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경이성 방광 환자들을 평균 7년간 임상경과를 관찰하고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방광이 저압으로 유지되는 환자에서는 신장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반면에 고압 방광 환자들에서만 신장 손상이 약 70%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고압 방광에서 신장 손상이 잘 일어난다는 개념의 정립은 그 뒤에 척추 손상 환자 치료 개념의 일대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2002년도 미국 비뇨의학회에서는 이러한 발견 공로를 비뇨의학 100년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 중 하나로 인정하고 맥과이어 교수에게 큰 상을 수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해마다 검사를 받게 되는 요역동학 검사는 방광이 저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고압을 일으키는 원인을 검출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고압이 발견될 경우에 치료는 바로 고압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가 되겠습니다. 신경인성 방광에서 치료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1차 목표는 바로 신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은 일상생활 중에서 불편한 것이 요실금인데 요실금을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실금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신장의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장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 문제보다도 요실금이 더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환자분들이 신장 손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요실금에만 신경 쓰고 지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방광이 고압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요실금이 없어서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내는 분들 중에서 본인도 모르게 신장 손상이 일어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모른 채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신장이 많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실금이 없더라도 반드시 병원에서 신장 상태라든가 방광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장 상태가 정상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요실금에 대한 치료 혹은 배뇨장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1차 목표인 신장 손상과 2차 목표인 요실금 치료가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신장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소변 배출이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목적이 서로 상충이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환자분의 편의를 희생하더라도 1차 목표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환자분들께서는 잘 이해를 해주시고 올바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5세 남성 환자분인데요. 신장 노폐물 수치가 높아진 상태로 신장내과에서 의뢰된 척추손상 환자입니다. 환자분은 척추손상 이후에 배뇨곤란이 있었지만은 그동안에 배에 힘줘서 소변을 보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신장 노폐물 수치가 높아져서 CT를 찍게 되었고 CT에서 오른쪽 신장에 수신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신증은 신장이 부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도뇨를 했더니 1리터 소변이 방광에서 배출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소변이 방광에서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았고 방광이 축적되어서 방광 내에 압력이 높아져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가도뇨를 하기 전에 CT에서 오른쪽 신장에 검기의 수신증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바로 신장에 소변이 가득 차서 신장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자가도뇨를 매우 엄격하게 규칙적으로 실시한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수신증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더 이상 손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광이 고압이었는데 자가도뇨를 수시로 해줘서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신장의 수신증이 없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남자 61세 환자분인데요. 6년 전에 척추손상 내력이 있습니다. 양쪽 팔다리에 감각이 없고 방광이 가득 찼을 때 감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환자는 배에 힘을 주어서 그리고 배를 짜서 소변을 보는 상태로 지내왔었고 그래도 밤에는 소변이 본인도 모르게 새고 절박성 요실금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양쪽 콩파츠 수신증이 발견되어서 병원으로 의뢰되었습니다. 요역도학 검사와 여러가지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약이나 자가도뇨만으로는 도저히 앞으로 신장 손상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방광 확대 성형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은 창자 일부를 잘라서 방광을 확대하는 일종의 성형 수술입니다. 방광벽이 매우 두터워져 있어서 흡사, 두꺼운 풍선 같은 모양입니다. 두꺼운 풍선은 불기 힘들죠. 풍선 안에 내용물이 차면 압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광을 창자로 확대해서 얇은 풍선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얇은 풍선은 차더라도 압력이 저압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즉 고압 방광을 수술해서 저압 방광으로 만들어준 상태가 됩니다. 수술 전, 수술 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사진들은 수술 전 상태의 사진들입니다. 좌측 상단에 수술 전 상태의 사진에서 역시 방광이 매우 불규칙하게 변형되어 있고 요관이 매우 늘어나 있고 신장이 양쪽에 매우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척추에는 신경외과 수술로 척추를 고정하는 장치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방광 확대 수술 후에는 방광이 매우 커졌고 신장으로 역류는 사라졌습니다. 밑에 보이는 좌우 사진은 CT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술 전에는 양쪽 신장이 매우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자가도뇨하는 상태에서 수신증이 사라진 신장은 정상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역도학 검사에서 수술 전에는 방광 안의 압력이 매우 증가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수술 후에는 방광 압력이 증가되지 않고 저압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우측 사진은 도뇨 기록지입니다. 환자는 수술 후에 도뇨를 하루에 5번 정도 하고 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최대 450, 평균 한 300cc 정도 소변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도뇨 패턴을 보이고 있고 요실금은 사라졌습니다. 즉 환자분은 수술 후에 도뇨를 하루에 5번 정도 하는 것 이외에는 소변에 관해서는 요실금은 사라졌고 신장도 건강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도뇨에 관해서 한 가지 개념을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뇨는 방광을 저압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이 도뇨법은 1970년대 초에 미국의 잭 라피데스라는 의사가 처음 개념을 정립한 방법입니다. 맥과이어 교수와 마찬가지로 라피데스 교수도 미국 미시간 대학교 비뇨의학과 과장이었습니다. 라피데스 교수가 이러한 청결 간헐 도뇨 개념을 정립하기 전에는 철저한 무균 상태로 도뇨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모든 의사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뇨를 하게 되면 세균이 방광으로 들어가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지고, 따라서 반드시 장갑을 끼고 요도 입구를 철저히 소독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병원 밖에 집에서 쉽게 도뇨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환자들은 퇴원 후에는 도뇨를 안 하고 지내는 상황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것은 고압 방광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들이라서 많은 환자분들이 신장 손상을 겪어보게 된 거죠. 라피데스 교수는 무균법으로 하지 않고 균이 좀 있는 상태에서 도뇨해도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신의 환자들의 경과를 분석해서 입증했습니다. 이후에 환자들은 퇴원하고도 도뇨법을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보편화되었습니다. 청결 도뇨법이 나오기 전에는 방광을 손으로 압박한다든지 배에다 힘을 줘서 소변을 보는 비생리적인 소변 배출 방법들을 환자들이 되게 많이 했었고, 또한 배를 두드려서 소변을 보는 방법들도 방광 재활이라는 이름 아래 환자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자신도 모르는 채 신장이 망가질 위험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절대 권하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청결 도뇨법을 하게 되면 거의 100% 무증상 세균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증상 세균뇨라는 것은 소변 검사를 하게 되면 항상 세균이 검출되지만 여타 증상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균을 없애려고 항생제를 쓰게 되면 세균은 없어지지도 않고 세균 내성만 더 강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열이 나거나 혈뇨가 생기거나 고환염이 생기거나 이러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가급적이면 처방받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별다른 증상도 없는데 단순히 소변에서 세균이 나오는 것은 도뇨를 하는 환자에 있어서는 거의 정상적인 상태라 할 수가 있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신우신염이나 고환염 등과 같이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신경위성 방광에서 요역동학 검사의 목적은 고압 방광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 이 등 모든 치료 목적은 바로 고압 방광을 저압 방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압 방광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자가 도뇨법, 보톡스 방광주사, 방광 확대 성형 수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고압 방광을 저압 방광으로 바꾸고자 하는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환자의 청결 간헐 도뇨 원칙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도뇨를 수행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광을 저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가도뇨 환자에서 별다른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단순히 세균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신장 보호와 관련된 방광관리법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 강의가 환자분들이 평소에 방광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